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최근 강원도 전역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흘 전 화천 군사격장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금까지 잔불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건조한 대기가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206건 중에 절반 이상이 딱 이맘때죠. 3월에서 5월 사이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오전 적은 양의 단비가 내려 고온 현상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당분간 건조한 날씨는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29일 삼성 측과 만나 강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300조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를 앞세워 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계획에 원주 등 강원도가 제외되면서 지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이번 정부의 계획에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남부 지역이 연결된 만큼 인접 지역인 원주에도 반도체 산업 육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강원도와 삼성의 첫 대면이 예고된 만큼 향후 추가 협상 등을 거쳐 강원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기회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긴급생계비 대출을 실시합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도 100만 원을 신청 당일 즉시 지급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전 예약 첫날인 어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성인에 해당하며 연체 이력이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도 생계비 대출이 가능한데요. 신청 당일 우선 5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50만 원 추가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해 성실히 상환할 경우 최저 연 9.4%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첫 대출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7일 지급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여성을 노린 성범죄가 강원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창의 한 마을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50대에서 60대 마을 주민 다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건은 2021년 기준 24건에 달하며 이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장애인은 지적장애 여성으로 분석됐습니다. 가해자들 모두 지적장애 여성의 이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더욱이 주변인의 신고가 없으면 피해 사실조차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변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땡기는 화제를 주민으로 쭉 땡겨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이것, 바로 산림인데요. 산림의 가치를 되새기고 산림 자원을 활용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강원도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산불 발생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주민사이트에서는 2023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조직위원회 김동일 상임부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9월에 열리는 살림 엑스포 준비로 한창 바쁜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소개시키기 전에 먼저 저는 친정에 온 느낌이 듭니다. 여기 예. 도의원 때 한 3번 나와서 예. 출연을 했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오랜만에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그 2023 강원 세계 살림 엑스포는 세계 최초로 올해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강원도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 개최됩니다. 주 행사장은 우리 강원도 세계 잼버리 수련장이고요. 부 행사장은 고성, 속초, 양양 그리고 인제 일원에서 살림을 주제로 다양한 그 체험 행사와 축하 행사 그리고 전시, 이벤트, 먹거리 행사가 지금 진행됩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설악산, 울산 바위를 하늘에 바라볼 수 있는 45m의 그 솔방울 전망대가 거의 완성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의 산이 면적의 81.2%가 산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강원 산림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예. 지금의 우리가 그 살면서 숨 잘 쉬고 깨끗한 물 마시고 신선한 먹거리 등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잘 갖고 온 숲과 삶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과 살림이 공존하기 이전에 살림이 인간을 지켜주고 있다는 소중함을 알기만 해도 우리 살림 엑스포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행사의 주제가 세계 인류의 미래, 살림에서 찾는다. 네. 엑스포의 어떤 방향성, 가치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살림 엑스포의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살림 엑스포의 비전은 말 그대로 인류 미래 살림 엑스포에서 찾는다. 네. 말 그대로입니다. 강원 살림 엑스포는 살림 그 주제로 세계 최초로 하는 엑스포로서 인간과 살림은 물과 기름이 아닌 실과 그 바늘의 관계라고 봐야 하고요. 그 소중함은 우리가 서로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3%가 산이고 강원도는 82.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 50년은 산림 녹화와 복원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현재와 미래는 산림 가치를 통하여 일자리, 소득 등의 그 부가가치 창출과 치유, 힐링, 체험 등의 그 산림 복지와 그리고 숲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활용되는 산림 자원의 공익 가치를 2024년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개최를 통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며 후손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갖는다면 인류 미래 살림에서 찾는다는 지구와 사람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엑스포의 주 무대가 되는 장소가 고성하고 속초, 인제, 양양, 설악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살림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 행사 장소로 설악권 일대가 선정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그 어느 행사든 성격에 그 맞게 장소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 산림 엑스포는 이제 면적과 주변 환경 요소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결정하기까지는 뭐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현재 결정한 위치는 91년 세계 전베리 대회가 열렸던 곳이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알려져 있고 또한 부지가 강원도 토지로서는 15만 평 규모로서 상당히 큰 규모죠. 그 주 행사에 쓸 수 있는 게 한 6만 6천 평인데 그 크기로 주차장 그리고 이제 부수 설치, 숲 체험 등으로 일일 평균 관람객 4만여 명과 주말에 한 6만 명 등을 수용하고 소화하려면 사실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판단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해안과 강원도를 대표하는 산이 이제 설악산 일대에서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를 개최했을 때 그 기대 효과는 아주 그 큰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엑스포는 그야말로 글로벌 행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티켓 판매라든가 참가국 모집과 관련돼서는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이런 네.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요? 일각에서 이제 걱정과 그 지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행사가 이제 6개월 남은 시점에서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통상 그 일반 행사 구매, 그 티켓 구매는 다른 행사 그 사례를 보아도 그 행사 목전에 구매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큰 걱정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조직위에서 느슨하게 그 있는 게 아닌 말 그대로 성공 개최를 위해서 죽어라 뛰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그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해서 한 70여 개 기관 사회단체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치러서 지금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갖고 좀 다행이고 아까도 그 뭐 해외 참가에 대한 그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그 19로 인해서 사실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19가 좀 잠잠해지면서 저희가 이제 그 계획했던 지방 정부의 한 4개국 그리고 또 이제 대사관 쪽에서 한 7개국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관하는 학술 행사를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우리 행사 중에 맞춰서 한 10여 국이 좀 참가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이해는 가지만 지켜봐 주시면 4, 5월 달 정도면은 저희가 많은 국가가 좀 참가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산림을 주제로 한 이런 의미 있는 국제 행사, 네. 국내와 국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관광객분들이, 관람객분들이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면은 좀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족과 학생, 일반인들이 이제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마련했는데 개막식 그날 이제 K-팝 공연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로트 콘서트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다 합니다. 거기에 이제 동화 아이들을 위한 그 동화 뮤지컬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요. 어차피 산림 주제니까 목재를 활용한 저희 목재 문화 체험과 또 숲을 활용한 이 산림 문화 체험 등 해서 목 악기 체험 등을 해서 이제 다양한 체험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 변천사를 이제 좀 만들었는데 푸른 지구관, 그리고 이제 산림평화관, 문화유산관, 휴양치유관, 산업교류관에서 전시 연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양한 임업 기계 장비를 이제 좀 전시해 놓을 걸로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각 그 4개 시군에서는 그 행사 그 기간에 맞춰서 고성에서는 그 DMZ 평화 탐방, 항로봉 트레킹 그 대회와 그다음에 이제 명태 축제, 네. 지역의 이제 축제를 같이 이제 그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속초에는 청초 유원지에서 빛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 생명의 숲 제형과 이제 설악산 그 자생식물원에서 숲 체험과 설악제 이제 행사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양락에서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서 가정 일린 그 숲 공예 체험, 전국 목공예 그 기술자 경연대가 이제 같이 이루어지면서 또 양양에는 송이 축제하고 이제 연어 축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함께 또 열고요. 그 인제에서는 용대리 그 관광지 단지 아시죠? 그 일대에서 임산물 한마당 축제하고 또 가을 그 향기를 맡길 할 수 있는 국화 축제도 이제 열어서 네. 다양하게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트렌드 마커인 이제 솔방울 전망대인데 그게 이제 씨앗을 이제 표현한 건데 그게 45m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40m인데 저희가 이제 최고 안전 인원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한 800명이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올라가면은 이 설악산의 그 울산바위를 바라볼 수 있고 동해안 일대 주변을 싹 조망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좀 해놔서 아마도 오시는 분들한테는 주변의 그 4개 시군과 저희의 그 산림 엑스포장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가치 있게 보고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기도 했고요. 또 네네. 코로나 이후에 국제 행사다 보니까 네.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지역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요? 저희가 그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한 4,700억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은 한 5,000명 정도로 가량으로 조사되었고요. 예. 그리고 2018년도에 그 산림청에서 조사한 그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한 221조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도 산림의 가치는 사실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에 이제 강원 우리 그 세계 산림 엑스포를 통해서 이 강원 산림의 소중한 가치를 한층 높이고 또한 그 산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유무형적 가치에 대한 그
대해서 공유하고 또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예. 더불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사 기간 중에 4개 시군과 함께 그 행사에 관련돼서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산림 엑스포 계기로 사후 그 활용까지도 이제 저희가 예. 탄탄하게 이어진다면은 강원도가 대한민국 산림 수도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내 것이로 좀 부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산림 분야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데 산림 자원의 활용도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희가 뭐 지금 그동안 아쉬운 부분이 많죠. 뭐.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82.2%가 이제 산지 중 88%가 이제 활용이 금지된 보호선 그 산지이고요. 도내 산림 면적은 강원도 전체 면적의 90%가 이제 산림 규제로 돼 있습니다. 우수한 산림 자원을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지만 강원 산림 규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그 활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이제 좀 저희가 완화돼서 지방으로 이완이 된다면은 규제를 저희가 스스로 이제 좀 합리적으로 풀어가지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5세 케이블카 아시죠? 예. 거기에 관련돼서 1982년도에 제안했던 것이 41년 만에 사실 환경 영향 평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11건의 그 어떻게 보면 허가를 득해야지만 또 행사를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중앙 권한보다 이제 합리적 방안으로 지방으로 이양을 시킨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자, 이번엔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OX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네. 부연 설명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OX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산림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비장의 무기가 있다. 5를 들어주셨고요. 산림 엑스포 개최로 지역 경기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5를 들어주셨고요. 티켓 판매 목표치 달성 사실 불투명하다.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산불재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이번 엑스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맞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 산림 자원이 강원도의 주요 소득과 먹거리가 될 것이다. 맞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O를 4개 들어주시고 X를 하나 들어주셨네요. 끝으로 이제 정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개최까지 이제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날까지 어떤 각오로 달려가실지 계획과 바람에 대해서 짤막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사장은 91년도에 세계 전벌장 그 대회 위에 그대로 이제 사용해오던 그 시설들을 이번 세계 산림 엑스포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6만 6천 평의 그 기반 시설인 게 배수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 토목 등을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시관과 체험 시설은 이제 혹시 그 바람이 이제 불어서 또 사고가 일어날까 봐 안전하게 좀 대처를 해놨고요. 그리고 전시관 체험 시설 등의 부대 시설은 사실 이제 7월부터 설치해서 8월에 완료를 해서 행사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저희가 개장에 앞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행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참여 4개 신군과 이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많은 관객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거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2일간 강원도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서 열리는 우리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는 동해안의 가을철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도민 여러분, 꼭 우리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에 꼭 놀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준비가 잘 돼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 김동일 상임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레이트 하나, 둘. 강원영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명호라고 합니다. 선임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큰
중책을 맡아도 되나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요. 요즘에 영상이라고 하는 게 현대사회에서 떼려 뗄 수 없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역할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싶고 눈에 띄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영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강원도를 많이 알리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통해서 나가는 곳, 주로 영화나 그다음에 주로 매체를 통한 TV 방송, 작게는 뭐 소셜 미디어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 강원도 영상위원회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그다음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촬영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업무도 지원을 하고요. 단순하게 그 서비스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관련된 기업, 개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까지 마련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주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숫자로 따지면은 1,900여 개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숫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드라마든 영화든 그 컨텐츠에서 요구되어지는 느낌과 장면을 잘 맞아떨어지게 담아낼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고 좁은 골목길이라도 그게 명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늘 다니던 편의점조차도 드라마 촬영지가 될 수 있고 그게 명소가 돼서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가 될 수 있는 그런 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 갖고 또 영상위에서 이제 그런 관련된 사업을 하면 많이 응모도 해주시고 또 정보도 좀 제공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좋은 드라마, 좋은 영화의 로케이션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둘, 셋. 혼자 공상질하는 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크리에이티브 한쪽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춘천에 살면서 뭔가 조금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은 계속 꿨던 것 같아요. 대학 다닐 때 이제 제가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경영학과를 갔으니까 당연히 그쪽 관련된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뭔가 좀 특별한 거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마음속에 이제 굳히고 유학 준비를 하면서 이런 감독의 꿈을 조금씩 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수 스탠바이. 두 작품이 있는데 그 펀치라는 작품 울림이 제일 많았었고 연출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배웠기도 많이 배웠고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구나 많이 놀라면서도 제일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작품이 이제 펀치고요. 또 열혈사제를 또 빼뜨릴 수가 없는 게 그 전에는 안 해봤던 이제 코믹 드라마 장르를 했는데 그게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가 히트가 될지는 몰랐는데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도 되고 해서 열혈사제가 또 기억에 많이 남는 작품인 것 같아요. 추구하는 뭐 가치나 예전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재미와 감동이라는 이제 그 두 단어가 거의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 조금 변한 것은 선한 메시지를 주고 싶다. 그래서 이 작품 세계를 통해서 임영웅 감독이 전하려고 하는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성숙되어지고 있는 철학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많이 쏟아부어서 강원영상위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고요.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감독으로서 관심 갖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최대한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생을 통해서 만들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가슴 깊이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망이 있고요. 다른 창작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네, 3월 23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